어른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었는데 네.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믿음이 깨져서 좀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 엄마와 나이지리아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피부색으로 받고 있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고 싶은 21살 한국인 모델 신청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쭉 살았어요. 네네. 민증 보여드릴까요? 와, 네, 민증 있어요. 아, 진짜요? 와, 민증도 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요. 그렇구나. 배 씨. 맞아요. 승혜 배 씨예요. 야, 잘 나왔다. 근데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분이시죠? 네, 맞아요. 어머니 성을 따르신 거예요? 네, 엄마 성 따서 그러시구나. 쪽도 엄마 쪽으로. 오. 귀여워. 귀엽다. 옛날에는 피부색이나 곱슬머리가 많이 싫었지만 이쪽 모델 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장점이고 또 남이 봤을 때 되게 부러워하는 그렇게 좀 이렇게 와.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와, 진짜. 굉장히 개성 강하고 매력 있고. 인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진 편인데 네. 어렸을 때는 되게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어 깜둥이, 흑누나, 뭐 흑누나. 네, 그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들어요. 그냥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흑인 여자를 보면 흑누나라고 한대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근데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때는 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일단 무시를 하죠. 왜냐하면 무시를 하지 않으면은 또 갈등이 생기고 아무래도 어른인데 또 거기다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DM으로 와요. 언니, 저 언니 되게 팬인데 저도 혼혈이거든요. 근데 이런 놀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DM을 와요. 그러면 사실 저는 무시하는 거밖에 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지 이게 저는 또 그게 나름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고민은 흑인이라고 또 깜둥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맞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 무시해야 될지 그게 저는 고민이에요.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좀 유교걸 그런 살짝 조금 뭐, 유교걸이에요. 뭐 통금이나 뭐 긴 치마, 짧은 치마. 안 네, 되고. 옷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냥 예의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고 되게 엄격하게 자랐어요. 근데 가끔 어떤 남자분들이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나 아메리칸 마인드인데 너는? 막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그냥 장난식으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툭 내뱉는 말들이 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되게 홍누나, 깜둥이, 목화나 따지 여기 왜 나왔냐. 목화나 따지? 목화? 목화예요? 옛날 남북전쟁,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 시절 이전에는 네. 남부에서는 목화밭에서 노예들을 많이 흑인 노예들 그런 얘기인 네. 거죠. 네. 그 얘기가 저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걸 했었는데 거기 뭐 얘 까만 애니까 얘랑 같이 놀지 마라 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을 가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되게 엄마도 상처를 받으실 것 같고 또 괜히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엄마 또 혼자 막 깊게 생각하는 걸 저는 원치 않아서 네. 근데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저를 놀리는 걸 엄마가 베란다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엄마가 그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구나. 마음이 아프네요. 네.
상처가 있겠다. 근데 그게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래도 근데 성인이 돼서는 좀 줄어들긴 하죠. 근데 아직도 어린애들만 놀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진짜요? 어른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른들은 어떤 편견을 예를 들어 이제 까만이 여기 왜 서 있냐고 막 이렇게 밀치고 하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흑인은 한국에서 직장 못 구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어른들이 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어른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었는데 네.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믿음이 깨져서 좀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충격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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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힘들었겠어요. 네, 네. 저는 아까 심청이님 엄마가 놀이터에서 아기들 그 놀리는 거 봤다고 했던 그게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운 엄마라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릴 때 뭔가 남들하고 내가 다르다라고 느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일단 엄마가 저를 되게 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좀 저한테 제재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튀니까 다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살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엄마가 항상 흰 티에 청바지만 입으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 곱슬인 거를 안 보이고 싶어서 멜개머리를 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를 자꾸 포장했던 부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해요. 그 어린아이가 겪었을 그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잘 못했다고 하는 게 제일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아파요. 네. 근데 어머니한테 이게 이야기를 못했던 그 심정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엄마가 힘들게 나를 혼자 키우셨는데 거기에 또 제가 이런 아픔을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 엄마는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게 참 모든 게 다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끼리 막 철없이 주고받는 말들이 진짜 크게 이게 자리 잡는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떤 말들은 상처를 떠나서 DNA 각인이 돼요, 막. 잊혀지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맞아.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아니 잠시만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맞서 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말해 뭐하냐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은 건지 제가 감히 다 공감 못하겠지만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저 어렸을 때 유학 다녀왔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매일매일 쉬는 시간마다 저를 정말 구경하러 왔어요, 친구들이. 왜냐면 저는 너무 시골에서 자랐고 그 중학교에서는 동양인 여자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고작 13, 14이었으니까. 네. 저도 어린 마음에 하나하나 다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설명한다고 뭐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야 돼요. 알아서 깨닫게 냅둬야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그 뭐 이제 그런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지 생각할까 봐. 한 번 이게 했으니까 한 번 하니까 그래 쉽고 그리고 이게 한 명 하면은 여러 명이 또 해요. 그거를 전염이 맞아. 장난 아니에요. 한 명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걔가 또 다른 애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서 막 이만큼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이 무시하고만 있기보다는 그냥 그러면 계속 놀려도 된다고 생각할 것 맞아요.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지하철에서도 뭐 왜 흑인이 여기 서 있냐 뭐 이런 말을 하셨다는 분이 있다니까 마음 진짜 아니 이 양반이 무슨 말을 지금 이게 그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그분이 만약 한국 사람이 서 있었으면 그걸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냥 비켜주세요 여기 그냥 비켜주세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비켰겠죠. 근데 나니까 그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게 그걸 말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흑인분한테 여기 왜 서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있는 걸 좀 그래도 다음에는 한 번이라도 좀 신경 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참교육을 나서지 않으면 뭔가 불의에 굴하는 것 같고 불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거 자체가 또 본인이 주는 본인에 대한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내가 왜 거기서 네. 이 말을 못했지? 항상 네네. 이런 후회도 하고 네. 머리가 아파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니 근데 우리 심청희님이 고민을 하신 사실 그 주제는 이건 좀 뿌리가 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편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흑인의 어떤 인권과 이런 거를 평생을 거쳐 노력하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생각은 너무나 부당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에는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개인이 이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싸우다 보면 개인이 상처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뀌지는 않고 그래서 한 개인의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진짜 아까 말씀대로 뿌리 깊다고 하신 말씀이 되게 정확하신 게 제가 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네네. 막 이러면서 네네. 굉장한 프라이드를 강요했었거든요. 네네, 단일 맞아요. 민족이 단일 민족 이꼬르 굉장히 위대한 뭔가 맞아요. 그런 네. 거라고 강요했죠. 강요했죠. 네, 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인종차별 받으면 진짜 화내거든요, 우리.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인종차별할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인종차별할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우리 승기 씨가 단일민족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적인 거의 뿌리 안에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런 게 얼마나 부적절한 얘기냐 하면 우리 심청희님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민증. 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이 국적이 아닌 피부색이나 외모를 가지고 너네 나라로 가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럼 부적절한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네네. 근데 나란 여긴데. 그렇죠. 어디 가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심청희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는 그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참교육시키기보다는 이 상황을 심청희님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석을 해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가까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정서적인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고 나의 정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근데 이제 나는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엄마한테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는 이건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네. 괜히 그냥 엄마가 이제 제가 놀림받고 그런 걸 당하지 않게 옷이나 뭐 머리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뭔가 헛됐다고 엄마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을 안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저희 아이가 학교 가서 왕따를 당했다.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를 솔직하게 터놓고 저한테 얘기하고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했다. 그렇게 차라리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고 저랑 이렇게 아 그랬구나 오늘 너무 속상하겠구나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얘가 분명히 나가면 이런 일을 겪을 텐데 나한테 말을 안 하네 라고 상상해서 이거를 더 추측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하는 게 엄마가 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엄마랑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근데 부모님한테는 두 가지인 것 같아. 이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또 하나 아까 말한 그 이유. 이게 오히려 부모님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게 소통이죠. 그러면 소통하는 그 마음 안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들어가야 돼요. 힘든 마음도 들어가야 돼요. 이걸 소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통과 해결을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소통을 하라고 하는데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뭐 편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면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큰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시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심청희 님이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알겠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고 그건 내 이해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실까 봐. 그런데 가까운 사람과의 이 정서적 소통에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자꾸 밀어놓고 안 하면 또 본인도 굉장히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인 씨가 한 말이 딱 맞아요. 물론 들었을 땐 속상하지만 내 아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